반등의 양상이 어떻게 갈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은요. 반등이 좀 시원치 않다 이거죠. 반등이 오긴 오는데 미국 주가는 7일 만에 반등을 했고 우리는 이제 어제 좀 선반영해서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 오늘 올라오니까 이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반등의 양상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영호 위원님. 네,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데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거는 여기서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고점 돌파하는데 좀 힘들어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에 기대치가 있으면서 올라갔던 거는 역시 그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금리 인하 문제였었는데 금리 인하는 최근 들어서 유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PC가 또 중요하겠지만 CPI가 오르고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그 체력을 비축을 하려고 했었던 금리 인하 문제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문제인데 이게 수위는 조금 좀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소모전으로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는 점이죠. 아직도 무언가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가가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CPI 일정 부분을 PC의 일정 부분을 영향을 줄 거라는 점은 시장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호재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는 것,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호재와 그다음에 그 리스크 관리, 이러한 측면들이 최근 들어서 반복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지만은 추세 반전의 구간은 아니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소 좀 보수적인 전략을 주셨는데 우리 영건인 권택중 대리의 시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요. 조정이긴 하나.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면 사실 팔고 싶은 사람이지 올라올 때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각 어떠십니까? 네, 저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지금 정세상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동 긴장감 한창 이제 피크를 찍었을 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확전을 좀 자제하는 양국의 이제 분위기, 이런 것들 덕분에 살짝 유가나 이런 것들, 금값들 살짝 고점에서는 살짝 밀려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수 상승에 이끌어 왔었던 이런 반도체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미국에서부터 반도체들의 TSMC 실적 발표 때도 그랬죠. 가이던스가 좀 낮아졌습니다. 전방 수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있고요. 전기차도 반도체의 큰 축 중 하나죠. 이쪽이 조금 약한 가운데서 그나마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받쳐주고 있었던 부분인데 앞선 전방 수요가 살짝 깎여나가고 가이던스가 좀 내려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갈 수 있는 방향도 살짝 내려졌다, 눈높이를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써 지수 상방은 살짝 제한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4월 26일 날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역시나 시장 예상은 앞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아니면 전망치보다 살짝 이렇게 비트하는 그 정도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 지수도 역시나 이제 인플레이션 교란이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26일 날 발표되는 이 PC 지수까지는 좀 홀딩하거나 어느 정도는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택중 대리께서는 이럴 때 사야 주식 언제 삽니까? 반도체, 자동차 지금 사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일단은 조금 조심스러운 시장 뷰를 말씀하셨습니다. 섹터별로 물론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포인트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오장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요. 네, 엔비디아가 10% 급락하고 어제 4% 반등했죠.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미국의 반도체 기술주들 좀 올라왔는데 역시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일 고민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박영호 위원님? 저는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지난번과 동일한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지난번에도 약세를 보였을 때 벌써 일주일 됐네요.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아직 시장이 정확하게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 포지션을 확 늘리기는 어렵지만은
2024년도에는 반도체, 이 AI에 대한 그 문제가 이게 이전처럼 뭐 단순히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치면서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끌고 간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반도체가 없으면 AI가 안 된다라는 점이고요. 뭐 GPU, CPU 다 좋습니다. 좋아도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역시 안 된다라는 점. 이것 때문에 올해 2024년도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다시 한번 부흥기가 나올 거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서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동안에 재고를 팔아서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양산은 아직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 소재주나 이러한 것들이 1분기 실적도 그리 좋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2분기 지나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양산 시스템에 들어가고 또 HBM이 HBM4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공급이 많이 된다면은 AI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관련주들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HBM이 생산되면서 메모리나 기타 반도체 소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급변동해서 이전 고점으로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천천히 여기서 분할 매수한다면은 정말로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권택중 대리는 흔들리는 조정에 반도체 비중 축소 아니면 우리 박 대표님처럼 오히려 비중 확대 전략? 저도 확대 전략을 뭐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네. 저 뭐 얼마 전에 이제 8만 전자 넘어가면서 10만 전자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게 뭐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지금 뭐 7만 전자까지 내려왔습니다. 7만 6천 원대를 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가동률을 보면요. 그 낸드 같은 경우는 그 침체 감산을 들어갔을 때 공장 가동률이 60%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최근에 90%대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가동률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 90%면은 거의 뭐 100%라고 봐야죠. 거의 이제 풀로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낸드 가격이 그동안 이제 앞서서 뭐 HBM 메모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레거시들도 같이 끌어올라가면서 이익단은 결국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죠. 뭐 중동 이슈, 금리 인하의 불발, 뭐 금리 동결, 뭐 인상까지 얘기 나오는 마당에서 지수 전체적으로 조정받은 건 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미국 증시가 글로벌에서 계속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뭐 니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이런 그 흔들릴 때 한번 털고 가자 그런 분위기에서 과도한 하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미국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정도 수준의 레벨,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한 주가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차별화는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뭐 이런 뭐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투자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획에 따라서도 좀 늦춰진다고 하면은 장비나 이런 것들은 뭐 직접적으로 HBM 관련이 있는 게 아니면 조금 이제 3분기, 4분기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고, 전자는 지금 사도 좋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는 지금 덜어내고 버릴 단계가 아니다. 여전히 AI를 필두한 반도체 추세 자체가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큰 선박처럼 쉽게 이렇게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다. 파도는 올 수 있는 거고요. 기운은 안 좋을 수 있지만 두 분의 반도체 시각도 비슷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의견을 막 붙여보려고 하는데 의견이 동일하시네. 다음 섹터 볼게요. 옷장 터닝 포인트 세 번째는요. 예, 테슬라는 걱정입니다.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빅테크 뭐 M7 가운데서도 애플하고 테슬라가 약하고 테슬라가 조금 더 부진하고, 어제 2차 전지가 보면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9% 올랐죠. 그죠? 어제 강하게 반등했다가 오늘 또 좀 약합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영호 대표님. 2차 전지는 지금 애증의 관계입니다. 애증의 관계죠. 예. 예. 그래서 미워하기도 어렵고 좋아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관계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가 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건 그 전에 우리가 매니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매니아들이 계속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서 어느 정도 판매가 늘어났지만 이제 매니아 수요는 거의 끝났고 이제는 실질적인 실적을 따져서
아니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이 사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이 사줘야 되는데 네. 실수요자들이 조금 늦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도 좀 떨어져야 되고 가격이 충전 맞습니다. 인프라도 돼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힘들었던 거죠. 매니아층은 가격이 높아도 충전 인프라가 그렇죠. 부족해도 뭐 한 50km 가서 충전해도 상관이 없는데 실수요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은 전 인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샤오미입니다. 샤오미가 이번에 프리미엄급 전기차를 진짜 파격적인 가격으로 지금 다른 타 회사보다도 한 30% 이상 싸게 내놓으면서 샤오미가 전기차의 그 새 장을 열었는데, 물론 샤오미가 시장을 지배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샤오미 효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문어 효과라고 하는데, 이 효과가 있으면서는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가격을 올릴 수 없을 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와 그다음에 가격적인 요소가 역시 2차 전지 배터리인데, 배터리 업체들한테 가격 인하 요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기차는 안 팔릴 거고요. 안 팔리게 되면 2차 전지 업체도 어렵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전처럼 좀 방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를 깎는, 그러니까 살을 깎는 이런 그 체제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이전에 그 폐수로 버리던 리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재활용하는 DLE 공법으로 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쓰고 이러한 것들을 가면서 원가 절감에 아주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좀 오르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소재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네. 지금 니켈 가격이 오르고 있고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니켈 관련주하고 리튬 관련주는 2차 전지에서 분류해서 소재 관련주로 본다면은 이 두 종목은, 두 업종은 지금도 투자가 가능하겠지만은 2차 전지 섹터로 해서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은 조금 지금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차 전지는 지금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네,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2차 전지는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오히려 실적 시즌이 좀 지나고 나야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바닥은 좀 다져가는 분위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쪽에서의 또 찬스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 쪽을 권택중 대리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지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좀 들어보기 위해서 비교를 해서 권택중 대리는 2차 전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정말 뭐 최악을 통과하는 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이제 테슬라 장 마감하고 아마 실적 발표될 텐데요. 전년 대비 동기에서는 매출액도 한 5% 떨어질 걸로 컨센서스 자체가 일단 나와 있고요. 지난 분기도 실적이 안 좋았죠. 어닝 미스 나오면서 주가 폭락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시장의 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좀 더 빠진다가 좀 우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 테슬라가 대장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팔로잉이 되고 있는데 뭐 재료, 소재, 뭐 완성 셀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글로벌에서 가장 큰 테슬라가 뭔가 좀 움직임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게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 상에서는 테슬라가 크게 지금 기지개를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 또한 2차 전지 역시 가까이 쉽게 하기에는 일어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 어디가 최악이냐 주가는 선반영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실적이 나왔을 때요. 제 생각에는 한번 빼긴 뺄 것 같습니다. 빼긴 뺐는데요. 2분기에 어떤 힌트들을 던져주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부근에서는 조금 더 하락은 열려 있을 수 있으나 네. 좀 더 빠진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 일단 테슬라 $140 정도 나오는데요.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 미국 주식 옵션들로 봤을 때 한 130에도 사람들이 네. 많이 베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빠졌을 때 2차 전지 함께 묶어서요.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섹터이기 때문에 두 분 얘기를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터닝 포인트 보여주세요. 다음은 게임주가 이제 바닥에서 좀 탈출하는가, 지금 사야 할 때인가라고 봤는데 크래프톤이 오늘 9% 하락입니다. 게임주가 최근에 게임주를 선도한 건 제일 좋은 크래프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뭐 게임주가 좀 반등을 했는데 크래프톤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급락하는 이유는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SK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블록딜로 이제 매도를 하겠다. 이게 블록딜 하게 되면 어쨌든 지가보다 좀 싸게 팔잖아요. 그런 영향들로 이제 개별 이슈로 크래프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뭐 개별 이슈라고 하고 권택중 대리께서 게임주 지금 좀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가, 좋은 시기인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좋은 시기냐 아니냐로 봤을 때는 좋은 시기죠. 좋은 시기인 이유는 전체적으로 크래프톤 제외한 대부분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이유도 있죠. 실적이나 이런 전방 시장의 둔화라는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공백인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에서도 그동안 매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크래프톤 말씀 주셨던 것처럼 SK 스퀘어의 지분 매각 그동안 사실 들고 있는 지 좀 오래됐습니다. 차익 실현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할인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니까 한 3에서 6% 정도 할인돼서 블록딜로 매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8% 정도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제 크래프톤 그동안 노리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에 들어가는 시장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정부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다음 달 초에 게임 산업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 일단 한번 모여서 이제 뭐 정부 관계자분들 해서 사진 한번 찍었고요.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뭐 규제 완화도 있고요. 세액공제, 그다음에 진흥 정책, 해외 수출에 대한 뭐 지원 여러 가지 패키지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생각해보면 배터리, 뭐 바이오와 함께 게임도 그중 이제 하나였거든요. 국내를 뭐 책임질 4대 뭐 중점 산업 중에서. 근데 그렇죠. 워낙 많이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터치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조정받았던 데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지금은 꽤나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전체 시장을 봤을 때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 그동안 좀 안 들어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역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게임 시장은 또 PC, 콘솔, 집에서 하는 이 시장이 있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모바일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 성장은 하긴 했는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은 좀 어려운 가운데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좀 빛을 발했죠. PC방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배틀그라운드도 잘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잘 나가는 애들은 잘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수급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게임주들 전체적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도 지금 좀 올라오는 형국에서 하이브가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어제 급락했고요. 게임주들도 분위기가 좀 차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크래프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게임주 전반적으로 기회를 노려볼 만한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장 터닝 포인트 4가지 주제봤고요. 마지막은 오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박용호 어드바이저는 지난 2월 27일 날 동진 세미캠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상승률 체크하고 나서 바로 넘어가게 해요. 동진 세미캠이 말씀하신 2월 27일 기준으로는 45.8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까 이제 반도체에서 소재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바로 오늘 관심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어제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차일피일 미뤘던 거를 지원해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우크라이나가 올해 안으로 보면은 이게 마지막 전력을 쏟아붓고 나서는 결정적인 어떤 휴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관련주를 어제 미국 하원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바로 SG라는 종목입니다. 예. SG라는 종목은 최근에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상증자 가격이 1,400원대 정도 되니까 지금 이 가격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요.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도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의 이제 복구공사, 재건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금 모으는 성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도로공사 계약을 벌써 재건 복구 계약을 맺어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지원으로 철강 슬래그라든지 이런 것들에 4조 원 정도 지원을 받기로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는 탑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로 묶여있던 이 아스콘 사업이 이 해제가 되면서 자회사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약 2배에 가까운 2천억의 수주를 하는 등 올해 2024년도부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 우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주에서는 탑픽이다라는 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금액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오늘
잠시만요. 지금 네, 1,530원인데 1,530원인데 이 정도 부분에서 여러분들 매수해도 크게 무리가 네. 없고요.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은 이전에 그 개파락한 부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700원에서 1,75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지 이탈가는 유상증자 금액이 1,400원 정도 되는데 일단 네. 기술적 분석으로 그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재정 지원 예산안 통과했으면 그러면 전쟁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거는 거 아닌가 방사한지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다음 스텝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담대하게 말씀해 주셔서 SG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택중 대리 관심 좀 알려주세요. 예, 저 오늘은 삼성 ENEA를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좀 친숙하죠. 사명을 좀 네, 이름 좀 바꿨죠? 됐습니다. 예. 네, 삼성 ENA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주가 26,000원대 부근인데요. 뭐 내려온 상태에서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좀 횡보하고 있다,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차트 흐름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얼마 전에 한 달 정도가 좀 안 됐는데요. 뭐 역대 최대의 수주를 했죠. 건설 업계 중에서도 역대급이었고 3월 달에 이제 8조 원 규모 아람코로부터 피델리 쪽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으면서 굉장히 큰 수주를 하면서 이제 건설업계 쪽에서는 좀 붐이 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원래 회사 측에서 목표했던 수주는 대략 한 1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 지금 컨센서스가 추정되는 거는 20조 원 이상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큰 수주를 이미 하기도 했고요. 하반기까지도 수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탄탄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좀 일종의 저평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기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해석해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환율 굉장히 높죠. 거의 1,400원대 돌파하려다가 구두 개입으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유가도 어느 정도는 뭐 중동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ENA 입장에서는 높은 유가와 높은 환율 모두 좀 우호적인 사업 환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이제 결국에 달러로 수출 대금을 모두 받고 국내로 갖고 오게 될 것인데 이러한 그 고환율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ENA가 하는 사업 특성상 유가가 높을수록 어느 정도는 수주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 기업에는 좀 의미 있는 지금 업황이다, 우호적인 업황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26,500원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무리 없이 좀 들어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되는데, 과거 뭐 주가 흐름을 봤을 때에는 수주 잔고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는데 그동안 최근 한 3년 평균 수주 잔고보다 거의 2배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전고점이 47,000원 부근인데 일단은 45,000원 정도 전고점 부근에서 1차 목표하면서 플레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뭐 무거워서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좀 어지러울 때는 이런 쪽에서 살짝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